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시장이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빠져서 좀 놀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 한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실리는 하락이어서 좀 기분 나쁜 이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2월 달에 올려놨던 어떤 코스피 상승분이 거의 다 한 번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덕분에 다시 PBR은 0.8%대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지금은 또 가치 투자자들에게 혹은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일단 보기 앞서서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쌍봉으로 하락할 때, 그러니까 다 S&P 500도 약간의 이런 쌍봉으로 하락할 때 이런 모습에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기준선을 깰 때 여기를 한 일주일 정도 안에 급하게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하락이 한두 달 이상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오늘 시장에 나왔던 뉴스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뭐 오늘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다 들으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이런 관세 불안이 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등 어떤 미국 반도체 지수의 폭락 또 3월 이번에 월말 그 MSCI 리밸런싱에 따른 현선물 수급 왜곡 현상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그 연휴 기간 중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은 수출입 지수가 나오고 수출입 가격 그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PC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이 좀 몰려 있는 이런 기간에 쉬어버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좀 팔았나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뭐 때문에 하락했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죠. 근데 약간의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아직 선진국 그 MSCI 선진국 지수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보통 진짜 시장이 한 10%, 20% 조정받을 때는 선진국 지수랑 같이 빠집니다. 근데 선진국 지수가 빠지지 않는데 한 나라의 지수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그거는 또 금세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선진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로 이게 뉴스를 따라가는 거는 이렇게 장이 끝나고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로 어떤 연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이었는지 오늘의 시장의 매도 원인이 혹은 진짜 트럼프 관세 때문인지 아직 솔직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 한국 시장이 연동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 주의하자 뭐 이런 뉴스들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뉴스 따라가는 것은 트레이더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한 4분 동안, 5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진짜 트레이더라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가 아닌 트레이더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곧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손절하는 것입니다. 손절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시장이 이렇게 깊게 빠지는 이런 구간은 가치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수의 좋은 기회인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수익 매매든 단기 매매자이든 가치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실을 확정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손실을 확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은 가져가지 말자라고 어떤 숫자를 정해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평선을 정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평선을 깨면 그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가치 투자자의 경우는 얘네들의 기준은 실적입니다.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거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기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움직이지 않고 크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실적 변동이 없고 가격만 움직이는 거라면 아무 상관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실적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대신에 트레이더들의 기준은 실적이 아니라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가격이 흔들리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왜 마이너스 10% 정도는 넘기지 말고 그냥 매도할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전에 저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통계를 보면 좀 나오긴 하는데, 우상향일 때 요즘에 또 많이 말씀드리죠. 우상향일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상승률의 대략적인 평균은 한 25% 정도였던 것 같아요. 25% 정도. 근데 마치 윌리엄 오닐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1, 2년 상승하고 이런 주식은 한국에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가격의 평균들을 봤을 때 50%한 해에 50% 이상 올라가면 다음 해에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더라도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반영돼서 다음 연도에는 다 깨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특이한 50% 이상,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을 빼고 일반적인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의 평균을 내보니 이 높이가 한 25%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엄밀히 더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저점에서 최고점에서 정확히 팔 수가 없으니까, 한 대략 그래,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팔고 이렇게 꺾여질 때 여기서 판다라고 했을 때는 25%가 아닌 더 줄어들겠죠. 한 15에서 한 20% 정도 내외로 최대한 잘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할 때 10번을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동전 앞뒤 덩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5번은 상승을 맞춰요. 네, 5. 근데 5번은 내려요. 주식을 10개를 샀다라고 했을 때. 근데 아주 주식을 잘했다고 했을 때 15에서 20%의 수익을 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대략적으로 한 그냥 뭐 15% 정도라고 해볼게요. 15% 정도 수익이 나고 5개 정도는 깨지겠죠. 깨질 때
10% 정도에서 손실을 제한한다면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요만큼 마이너스 50%가 여기서 플러스 50에서 상쇄가 되고 나머지 5% 남는 거, 요 25%가 남겠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손익비가 맞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지만 5개 샀을 때 5개 오르고 5개 빠졌을 때 결국에는 계좌에는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러한 어떤 내용이 잘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하지만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 가장 핵심은 이렇게 손실을 제한하고 비중을 조절해서 정확한 내 매매의 승률대로 계좌가 서서히 플러스 되느냐가 핵심인 거지. 내가 정말 어떤 주식이 어떤 신이 아닌 이상 계속 정확히 샀다 팔았다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정말 운의 영역이다, 트레이딩은 운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은 손실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이내로만 끊어준다면 우상향하는 어떤 추세에서 매매할 때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매매할지라도 나는 50%의 확률로 승률이 나온다. 우상향 하더라도 50%의 승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로 손실을 제한하면 플러스 나는 어떤 그 계좌에 어떤 그 남는 돈이 있잖아요. 손실 10%를 제하더라도 그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한 15%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은 계좌가 조금씩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어떤 주식 트레이딩의 어떤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지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비중 조절은 뭐 잘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확정할 때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이 갑작스럽게 급락했으니까 반등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처럼 세게 빠지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등하겠지. 그리고 다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빠지는 구간이 여기였는지 지금 현재가 혹은 여기였는지 진짜 여기여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손실로서 그냥 숫자로서 정확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보고 급락했으니 다음 주에 반등하면 매도해야지 이런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면은 정말 스텝이 완전 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분기 정도의 계좌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트레이딩으로 주식을 할 때는 특히 단기 매매, 스윙도 마찬가지고 할 때는 확실한 손실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모두 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연휴 동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시고 다가오는 3월 장세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